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30일 윤석열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완화부터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담보 인정 비율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려와 기대 속 향후 영향이 주목됩니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 주재로 건설자재 수급 및 상승분 적기 반영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해 6월 중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정 방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6월 이후 분양 예정된 아파트는 분양가의 원자재값 상승분이 반영될 전망입니다. 지난 30일 직방조사에 따르면 6월에는 전국 62개 단지에서 32,952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28,232가구가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9,470가구, 지방에서 18,762가구의 일반 분양도 포함됩니다. 6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발표로 이번 달 실제 분양 예정 물량은 60% 이하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6월 분양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 가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규제, 이 악재로 분양 일정이 줄줄이 미뤄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개편 등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에 숨통을 틔우겠다라는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6월 전국에서 32,900여 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성적인 주택 공급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지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입지가 또 영원한 건 아니죠. 교통 호재가 어떤 식으로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기도 하는데 자, 거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게 이런 지하철 같은 요소들이 있죠. 자, 그래서 박영신 소장님이 전철과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입지, 업무지구, 그다음 교통 편의, 생활 문화 시설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느냐, 또 그 이용객들이 얼마나 또 많이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중에서도 이제 교통 편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교통망 체계뿐만 아니라 지방도로 또 전철, 경전철 또 현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전철 노선들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노선들이 신규 또는 현재 연장 이런 것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교통망 체계가 개선이 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입지가 굉장히 좋아지고요. 해당 지역까지 거리 또 이제 도착하는 도달 시간이 또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편의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
교통, 또 대중교통 중에서 전철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전철이 과연 어디까지 연장이 되고 어디까지 개통이 되고 전철역이 또 어디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철과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이제 비단 전철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 전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오늘은 이제 전철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교통을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을 이제 중앙정부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전철 노선이라든가 교통망 체계를 개선하지는 않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든 현재 해당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주겠죠. 그렇게 돼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보통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철이라든가 현재 그 도로망들 이런 것도 대부분 다 현재 공적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SOC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고요. 그래서 교통인프라 공급에 따라서 지역 발전이 어떻게 될 거냐. 지역 발전이 되면서 그 주변의 서비스 수준이 얼마만큼 높아질 거냐. 생활 서비스라든가 의료시설들, 생활 편의시설들, 문화공간들 이런 것들이 같이 갖추어져야지만 그래도 이 지역이 살기가 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 전철 노선이라든 교통 노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지역의 여객 및 또 화물 또 이런 것도 같이 연결되겠죠. 그리고 통행 특성에 따라서 지역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것도 생각할 겁니다. 실제적으로 통행이 되면서 그 지역의 외지인들이 또 얼마나 그 지역을 또 유동을 하고 또는 거주 인구 비율 특히 이제 인구 구성이 얼마만큼 또 인구가 또 증가할 수 있느냐 이것도 따져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전철한 노선 놓였다고 해서 그 주변이 그만큼 좋아질 거다라는 건 너무 현재 단순한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서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교통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환승역까지는 얼마나 거리고 환승장에서 또 전철 노선, 전철역까지 가는 또 기본적인 버스 노선이 또 얼마나 또 만들어져 있느냐.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철역이 뭐 집에서 가까운 저 역세권이라고 해서 5km 이내에 있는 것들 뭐 걸어서 5분, 10분 정도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철역까지 한 번 정도는 마을버스라든가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얼마나 간결하게 또 그 시간대별로 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노선이 구축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야 된다는 측면도 여러 가지가 따라서 그 지역의 중심이 어디고 또 연결될 수 있는 연결 지점까지는 어떻게 또 연결되고 또 그 지역에서 외지 또 다른 지역까지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얼마만큼 또 현재 편의롭게 이용되기 가능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철이 개통됐다 하더라도 3번, 4번, 5번, 6번을 갈아타야 된다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 번 갈아타지 않고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급행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나 공급이라든가 수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는 요건들을 충분히 만들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선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그 지역에 봤을 때 내가 정말로 그 지역을 이주할 결심을 한다면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과의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 이것부터 따질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가 통학하는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또 그 통학에 관련된 내용 봤을 때 그 교육 수준이 또 얼마나 됐느냐 학군도 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현재 거리, 시간 이걸 따질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이제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제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과 현재 그 주변에 있는 신도시 2기, 3기까지 따졌을 때 그 주변에서 거리들이 얼마만큼 서울 중심권과 가깝게 펼쳐져 있고 또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전철과 대중교통망들이 얼마나 좀 복잡하게 체계가 완성되어 있느냐 이걸 따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 교통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현재 그 교통 이동을 다 자가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대중교통을 선호한다. 생활권 광역화 어떤 그 통행 체계를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현재 직주 군접이 얼마만큼 될 수 있으면서 대중교통망이 얼마나 정말로 다양하게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이어져 있느냐 이걸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사를 간다면 당연히 29.7% 거의 30% 정도는 직장과 현재 주거지의 거리를 따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운 쪽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인기 있는 지역, 특히 이제 역세권이라든가 전철과 가까운 노선 지역에 있는 현재 주택 가격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 대중교통이라든가 직주근접 이걸 따지면서 교통 노선을 먼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실제적으로 올 상반기에 현재 개통 및 개통 예정되어 있는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일단 진접선 4호선 남양주 연장 같은 경우는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당고개부터 현재 진접까지 가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남양주 별내 신도시라든가 이제 향후에 진행될 현재 그 주변에 있는 또 3기 신도시들, 3기 신도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연결점이 또 만들어지겠죠. 근데 신림선도 개통이 됐죠. 이건 경전철입니다. 이거는 3개량 정도 돼서 실제로 폭도 좁고 현재 차량도 좀 작습니다.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신림선이 개통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대곡 소사선이라고 해서 현재 고양시부터 해서 부천까지 가는 구간, 이건 일단 소사 원정까지만 일단 먼저 개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 현재 강남역까지 운행하고 있죠. 근데 강남역에서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개발 계획을 잡은 건 용산까지입니다. 용산까지 연결되는 구간 중에서도 용산까지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발 계획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설계들이 다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신사역까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역까지 강남 신노년, 노년 신사까지 개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하나씩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하철 4호선 연장, 진접선이라고 하는 현재 당고개역부터 신진접역까지 연결되는 부분들. 여기서 봤을 때는 현재 별나이시 그 주변을 걸치고 그다음 풍양역은 이제 추후 예정이고 오남역이라든가 진접역은 이미 확정된 역이죠. 그랬을 때 실제로 진접부터 해서 당고개, 현재 창동역, 도봉구부터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현재 직노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실제적으로 현재 이용객들이 그만큼 더 편의롭게 서울을 진입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라든가 택지개발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거주민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또 현재 3기 신도시가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욱더 늘어날 테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노선 개발 계획의 교통노선 체계는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물론 이제 공사를 시작한 거는 꽤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추가적으로 여기서 연결되는 동별로 IC라든가 별로 IC 이제 인터체인지 주변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인터체인지에서 전철역까지 연결되는 교통망 네트워크 체계가 또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선 2단계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남역까지 연결돼 있던 신분당선이 이제 신사역까지 개통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노년역과 노년역 같은 경우 3호선과 9호선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것들은 대부분 다 환승역이 된 거고요. 신사역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승장에 만들어지면서 환승객들을 이용할 수 있는 또 환승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여건에 또 현재 그 기타 지역을 또 갈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진 거고요. 신림선 경전철 같은 경우는 현재 색강역, 여의도 색강역부터 해서 관악산역,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이제 무인으로 현재 경전철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제적으로 이용객들이 많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워낙 차량의 폭이 좁아서 앉게 되면은 한 줄로 쭈르륵 해서 정말로 많은 이용객들을 이제 수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폭증하게 되면 조금 더 불편함을 좀 감소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철역과 그 주변들 봤을 때도 신림역부터 해서 보라매역이라든가 보라매 공원역 촘촘하게 전철역들이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역간 거리가 짧다는 얘기고요. 역간 거리가 짧으면서 그 주변 이용객들이 그만큼 드나드는데 굉장히 편의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인구가 대거 많이 몰려 있는 신림동이라든가 현재 서울대 입구 그 주변으로 봤을 때 그 교통 노선들이 굉장히 개선 효과가 충분하게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곡 소사선입니다. 이거는 현재 고양시 대곡역부터 해서 현재 부천 원사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원종역부터 소사역까지만 일단 5월 중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오늘이 벌써 5월 말이기 때문에 오늘 될지 또 이번 달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통 예정이고요. 원종역부터 소사역까지 연결된 부분. 그래서 올해 또 개통할 신분당선 또 뿐만 아니라 전철역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을 좀 봤더니 강남역 주변에 있는 레이만 리더스원 이건 현재 신동아 우성 이제 재건축 단지죠. 봤을 때 26억 5천만 원에서 30억 원이 됐고요. 1년 사이에 이제 현재 한 3억 5천만 원이 올랐죠. 신문화 성복역 같은 경우는 현재 12억 7천만 원에서 14억 9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그 가격 차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현재 강남역 주변에 있는 강남, 그다음에 현재 보라매역, 신림역에 있는 신림역은 3억 8,500에서 5억 3천만 원 정도 올랐죠. 2억 원이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그리고 진접선, 별내역 가람역 같은 경우도 6억 2천만 원이 9억 9천까지 올랐어요. 3억이 넘게 올랐죠. 또 진접선에 4억 4천만 원이 8억이 됐고요. 그리고 대곡 소사선 소사역이나 원정역 같은 경우는 현재 8억 원이 9억 5천이라든가 5억 원이 5억 9천5백. 그러면 이 폭을 보게 되면 똑같은 전철역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가격이 오르는 폭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전철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그 후에 이제 가격 차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전철이나 교통노선은 개통 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개통 전에 가장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일수록 개통 전보다는 개통 후가 더 많이 오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통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개통될 때까지 개통된 후에 실제적으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철도나 이 교통망에서는 딱 그 날짜에 개통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뭐 길게는 2, 3년씩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 날짜에 개통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또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이 2016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개통 직전보다 개통 후가 더 많이 올랐죠. 검암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강선, 현재 경기도 광주를 지나고 있는 경강선 개통도 2010년도 9월 24일에 이루어진 걸 보게 되면 개통 전에 0.86, 개통 후에 1.18 이렇게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연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들 가격이 월등히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한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프라 구축이 완결됐고 그 주변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생활 편의시설, 문화공간들 여러 가지 또 교통 여건들이 충분하게 갖추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철이 개통됐다고 해서 모든 전철역 주변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입지여야지만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뭔가 사야겠다는 생각은 그 주변에 있는 입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어디에 있느냐, 또 현재 이용객이 얼마나 되고 그 주변에 인프라가 얼마나 만들어져 있느냐 이걸 먼저 계산을 하시고 역세권 투자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네, 교통 호재가 더해지면 뭔가 입지의 가치를 더 올려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시 또 원래 입지가 모든 걸 결정하는 셈이 되는 거네요. 자, 박영신 소장과 함께하는 이슈 진단 체크를 해봤고요.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시세가 14억 원에서 15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신축 완료된 상가고요. 완전 초역세권입니다. 전철역에서 도보로 1분이 안 걸립니다. 한 50초 정도 거리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재역이 3호선과 신분당선이죠. 신분당선이 양재역 황승역이 이미 있고요. 그리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이제 곧 이제 결정이 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초와의 시가 또 전철역에서 거리가 봤을 때 차량으로 한 2, 3분 거리.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우면 RNC 단지, 현재 업무 단지, 우측에는 도곡대치, 현재 강남 역세권, 강남역에 있는 또 대치, 또부터 학군 수요뿐만 아니라 또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레미안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성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남역부터 또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은 이미 개통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봤을 때는 업무지구로 연결되어 있는 업무 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GTX 노선이 또 현재 C 노선이 이제 확정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여기에 GTX까지 같이 연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GTX도 이제 향후에 2024년, 2025년 정도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효과는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거고요. 신동아라든가 무지개, 또 우성이라든가 이런 재건축 단지들 즐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동아만 남은 상태고요. 현재 재건축이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강남대로 연결된 롯데
롯데라든가 삼성, 또 업무지구로 연결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지역부터 강남역까지는 현재 업무시설이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각종 보험사부터 해서 또 대기업, 중소기업, 그 관련된 시설들, 벤처기업까지 연결된 지역도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강남역까지 현재 걸어갔을 때 강남역 이용할 수 있는 또 대형 상권도 같이 이용할 수 있죠.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고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고 직장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 강남역 권역과 현재 양재 권역의 딱 중간에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입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양재역 중심은 봤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이 이미 착수가 된 지역이라서 양재역에 현재 실제적으로 현재 기존에 개발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범위가 확대가 돼서 양재동까지 양재 1동까지 들어가 양재 전역부터 서초구청까지 다 들어가 있죠. 서초구청도 복합개발 사업으로 현재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주차장, 도로 제외해서 이 주변에 또 문화시설과 관련된 복합시설이 또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에 볼거리가 굉장히 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 현재 양재 IC 주변으로 봤을 때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 연구원 센터들, 현대 대기업들, 삼성, 현대 LG까지 또 KT까지 연결된 지역이죠. 그래서 연구원 단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 때문에 일자리가 15,000개라든가 2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대기업과 연결된 지역이고요. 또 GTX 신호선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2024년, 25년까지는 봐야겠죠. 봤을 때는 삼성역에서 양재역 다음 역이기 때문에 향후엔 트리플 역세권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또 강남역과 서초역까지 연결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상업시설 또 완화된 조건들 때문이라도 실제적으로 현재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수립이 되면서 그 주변 인구 구성들이 더욱더 좋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가격은 14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되고요. 임대금은 5천만 원, 월 500에서 550만 원 정도. 대출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9억 8천만 원에서 10억 5천만 원 가능하기 때문에 3억 7천에서 4억 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요. 초역세권 우수한 교통망에 또 트리플 역세권, GTX가 연결된 지역이고 개발 호재라든가 시설성 높은 우수한 입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뭐 도보 1분거도 안 되는 것들은 거의 없죠. 현재 높은 임대료가 당연히 뭐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스스로 운영한다거나 임대를 놨을 경우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 높은 서초구 서초동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확인해 볼 텐데요. 구조는 지금 분리형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3억 2,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또한 준공이 완료된 물건이라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원룸과 1.5룸 구조입니다. 현재 테헤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강남역에 연결된 신부단 연장선은 이미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역과 연결된 국제의료 복합지구, 거기에 또 현재 테헤란로와 역삼역과 강남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신분당선 강남역 역삼역까지 봤을 때는 도보 한 2, 3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 대기업들이 워낙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을 봤더니 실제적으로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연예기획사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워낙 많고 미혼의 직장인들, 원룸 1.5룸 오피스텔 굉장히 선호합니다. 혼자 사는 인구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는 서울에서도 가장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업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투자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투자 가치까지 있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물건이고요. 삼성, 역삼, 선릉, 강남까지 연결된 벨트 산업벨트가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테헤란은 가장 중심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동대로와 강남대로 연결된 부분, 그리고 또 현재 압구정 로데오부터 해서 하계역까지 연결된 한류 관광이라든가 또 상업, 의료, 관광이 연결되는 신사, 노년 뭐 이런 것들 같이 연결되는 권역별로 봤을 때도 실제적으로 가장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르네상스 호텔 복합 개발 사업이 이미 완료가 돼서 업무 시설이 만들어졌고 현재 차근차근 한 층 한 층씩 업무 시설들이 이제 현재 입주를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직장인들이 그만큼 더욱더 많이 늘어날 테고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송파부터 연결된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 또 현재 영동부터 실제적으로 영동대로
부터 해서 현대자동차 개발부터 현재 그 주변 무역센터까지 연결되어 있는 영동대로 통합개발부터 해서 현재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현재 공연장, 호텔, 오피스, 판매 시설 같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GTX 노선은 말씀드린 대로 A 노선, C 노선, KTX, GTX, SRT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통합 광역 환승망 체계가 완결된 지역이다. 대한민국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현대자동차 부지부터 롯데 칠성지구까지 연결된 업무지구 주변에는 현재 상업지역과 현재 3종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3억 2,500만 원부터 4억 2,500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2억 8천만 원부터 4억 원에 임대 가능하고요. 실투자 금액이 4,500에서 6,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임대 금액 월세를 봤을 땐 2천만 원 보증금 월 110에서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2억 2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8,500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입니다. 실제적으로 테헤란은 직장인 밀집 지역에 수요가 계속 밀집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노후 생활 보장되고 향후에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테헤란 일대 실제 초역세권에 있는 역세권, 오피스텔들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입지면 입지, 호재면 호재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강남구 역삼동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박영신 소장님이 임대시장 변화로 인한 투자처 공략이라는 주제로 1:1 대면 세미나 또 상담까지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은 우리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물론 강남 쪽도 있지만 강남 4구라고 일컫는 성내동 새로운 또 지역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쪽과 강남 4구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쪽이니까 다세대 주택이고요. 하나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성내동에 있는 건 아파트입니다. 방 3개짜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파트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나홀로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볼 만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강남과 그리고 넓게 묶어서 강남으로 볼 수 있는 곳들 그리고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의 핫플레이스 대치동. 지금 2호선 성능역, 지금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가 투룸에서 쓰리룸까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시세 범위도 넓게 잡혀 있는데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9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치동 하면은 만나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데 실거주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요 3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실거주 기간이 좀 여유가 있게 뭐 이렇게 입주를 할 수 있는 뭐 한두 달 내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유가 있게 할 수 있고 투룸 같은 경우는 또 그 조금 신혼부부들 좀 적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강남 쪽의 미래의 모든 다세대 주택 강남구는 아직 뭔가 뭐 재개발이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결국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뭐 역세권 주변에 좀 낙후된 곳 좀 그런 곳은 결국은 이런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지 이런 뭐 잠실 뭐 관광 유통단지도 가까이 있지만 이쪽에 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구 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주택 수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투자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자금이 들어가는 곳이죠.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대치동 학원가를 이렇게 해놨는데 바로 그 인접해 있죠. 그래서 대치동 3룸은 이제 뭐 2인 가구도 물론 뭐 좋지만 3인 가구, 4인 가구까지도 거주할 수 있는 곳이다. 왜냐면 아파트가 이쪽은 뭐 워낙 비싸기 때문에 고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룸이 10억 정도 하는데 다들 놀래죠. 예전에 다세대 주택이 10억까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이 대치동이라든가 요 강남구 쪽, 강남구 서초구 이런 쪽은 뭐 그 다른 데는 거품이 빠지는데 빠지지 않고 있죠.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 살고 싶어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업무지, 모든 그 주택은 이 업무지와 일자리와 가까이에 인접할수록 굉장히 그 주택 가격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업무지가 지금도 서울의 약 4분의 1 강남 상구 쪽으로 일자리가 있는데 이쪽에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크게 들었으면 아마 그 안쪽으로 더 좁혀들고 더 일자리가 많고 주택은 더 좀 부족할 거다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일자리가 또 병의원 뭐 이런 밀집 지역도 있고 강남 업무단지는 예전부터 테헤란로를 따라서 우리 그 서울시에서 가장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하면 모든 게 생활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죠. 뭐 백화점이면 백화점, 뭐 병원도 뭐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삼성병원 우리가 역대 크게 일컫는 병원들이 있고요. 또 뭐 코엑스라든가 백화점들이 다 갖춰져 있고 이뿐 아니라 우리 이 강남은 세계적으로 이제 뭐 경제 성장이 뭐 거의 12쪽에 도달했는데 세계에 유명한 것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빠르게 다른 조금 낙후된 나라들보다도 훨씬 살기 좋은 나라로 부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 단지 이런 쪽이 굉장히 앞으로 큰 일자리가 2007년에서 2008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몇 년 안에 주택이 갑자기 늘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하시면 더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걸 판가름하실 수 있겠고 롯데칠성 음료 부지도 이제 계속 여기는 개발, 일자리, 그것도 일자리 또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올 곳입니다. 롯데 음료 개발 부지, 정보사 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사당 환승센터 뭐 또 그 개발 또 있죠. 양지 오면 R&CD 개발 특구 지역,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가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수서 역세권 개발 이쪽으로 계속 개발 이루어지는데
항상 부족한 거, 갈증 느끼는 거는 주택수죠. 예. 그에다가 강남은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럽니다. 그만큼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으로 이제 개발 중에서 어떻게 개발이 되나? 국제교류 복합지구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가장 이제 높게 건설이 되죠.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주축으로 해서 좌우로 뭐 영동대로 개발이 되든지 코엑스 다 연계돼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수변문화공원, 종합운동장까지 다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실은 이 주변은 주택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이만큼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쪽이 일자리가 창출이 뭐 100만 이상, 120만, 뭐 130만까지도 예측할 정도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렇게 이 한 동 안에 약 3만 명이 근무할 정도로 대단한 이제 우리나라 최고봉이죠.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 연면적도 3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들어오고 뭐 공연장도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 들어오고 호텔도 뭐 거의 7성급 호텔 정도로 세계 국제 회의라든가 모든 게 이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그런 도시로 이제 탈바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망대도 2층으로 완전 전면 유리로 해서 이것도 관광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죠. 게다가 이제 삼성동에서 봉은사역까지,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 6층으로 지하 6층까지 GTX AC 노선 여기 정차하니까 탈 수 있죠. 또 위례 신사선 또 연결이 되죠. 또 KTX 북부 연장선, 또 삼성에서 또 동탄까지도 빠르게 급행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이쪽에 뭐 공항 터미널이라든가 환승센터라든가 모든 게 이용객들이 이쪽으로 약 한 70만에서 100만 이용객이 이용을 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지상에는 이렇게 광장, 넓은 광장을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행사라든가 볼거리들이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테헤란로를 제가 삼성역에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테헤란로 강남역까지밖에 표시 안 했는데 일자리가 교대, 서초까지 길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 벨트라고 그러죠. 벨트처럼 일자리가 이렇게 빼곡하게 있는데 앞으로는 삼성역에 일자리가 새로 생길 지역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종상향에서 아주 고층 건물에 그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롯데 칠성 코오롱 부지 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 거론이 계속 되어 있죠. 이제 거의 또 이제 새롭게 이쪽에 건립이 되면서 삼성타운 옆으로 이제 건설이 되는데, 건립이 되면서 주변도 종상향돼서 또 조금 저층은 또 높다랗게 일자리가 또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재동 같은 경우는 GTX C 노선이 들어오죠. 예, 앞으로 뭐 AI 연구단지라든가 우수 인력들, 카이스트 AI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 양재동이 판교도 뭐 AI 그쪽 있지만 요 강남 쪽에도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서 역세권 이쪽도 GTX A 노선이 삼성의 AC가 들어오면서 A는 수서로 들어오고 C는 양재로 들어옵니다. 강남에는 3군데나 들어오죠. 예, 그렇다고 거리상 멀지도 않아요. 그만큼 이 GTX의 수혜를 이쪽도 복합개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일자리다, 뭐 주거다, 모든 게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속 지금 지하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루어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하에 완행과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도로가 이제 강남 고속도로가 아름답게 펼쳐지면서 좌우로 가림막이 없어지죠. 분진이라든가 소음 그런 게 없어지고, 또 게다가 GTX AC 노선이 삼성동에 들어오면서 양재 수서, 가장 GTX의 수혜지는 제가 항상 강남이라고 그랬죠. 예, 모든 기준이 접근성이 얼마냐. 그래서 게다가 이제 뭐 항상 얘기했더니 위례 신사선, KTX 북부 연장선,
또 위례 과천선 새롭게 강남은 바둑판처럼 어디든지 다 전철이 있는데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실거주해야 되는데 요 투룸은 실거주 안 하셔도 됩니다. 18제곱미터 안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 3룸은 실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있고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투룸은 1억 2천 정도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3룸은 실거주라 이거는 그대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네, 강남구 대치동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강동구청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확인해 볼 텐데요. 방 3개짜리입니다. 현재 시세는 9억 5천만 원에서 9억 5,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 4구라고 할 수 있는 강동구의 성내동, 지금부터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항상 강남 4구라고 일컫죠. 예, 그만큼 이쪽에 성내동이 강동구청역에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 그 초역세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 근접해 있고, 또 이 주변에는 이제 고덕 아파트 신축 그 밀집 지역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굉장히 고가 아파트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죠. 예전보다 많이 그만큼 인기가 있고, 바로 미사 신도시도 가까이에 있고, 또 고덕 비즈밸리도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겨나는 이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연 친화적으로 바로 여기 한강공원도 있고 올림픽공원도 있고 뭐 공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생활 인프라가 자연 인프라 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또 우리가 항상 일컫는 물론 잠실도 있지만 강남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에 용이하고, 또 5호선 같은 경우도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럼 도심에 이쪽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또 올림픽공원 쪽에서 9호선을 하면 이쪽에 영등포 쪽 이쪽도 업무단지 쪽도 접근이 빠르게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파트니까 3룸 아파트고 화장실 2개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고요. 우선 좋은 게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교들이 쪼로록 있습니다. 구청이다, 보건소다, 경찰서다, 관공서도 밀집되어 있고요. 관공서가 밀집되어 있는 이 주변들은 참 깨끗하더라고요. 거리로 가보면 깨끗하고, 우선 풍납초, 영파여중고, 성내초, 성일초, 성내중 이렇게 있어서 학군 모든 게 여러 가지로 편리성을 갖추고 있고, 또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이웃 쪽 가까이에 있죠. 근데 이쪽에 새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아파트 가격을 이렇게 서주니까 뒤따라가는 아파트들도 가격도 같이 오르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인구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죠, 이쪽으로. 그래서 초역세권, 강동구청역에서 초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임차인들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사놨다가 나중에 입주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형 업무단지의 접근성이죠. 이쪽에 보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잠실운동장, 마스터플랜, 영동대로 복합개발지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2호선도 막 한 번 갈아타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잠실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자리가 많이 있지만 앞으로 강동 첨단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면 이쪽으로 일자리는 더더욱 늘어나죠. 또 게다가 또 이제 서울 동북부의 경제 중심지로 바뀐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는 경제 중심지다 그러면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주택이 그만큼 가치가 상승한다. 고덕 비즈밸리요 한강 쪽으로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죠.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우리가 암사
지역, 암사 지역이라든지 천호, 성내 지역, 여기 보면 암사, 천호, 성내 지역, 길동, 둔천, 강일, 상일, 명일, 고덕 이런 생활권들이 다 갖추어지고 이루어지고 새롭게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생활은 더 편리해지고 그렇게 지하철도 5호선, 8호선, 9호선이 계속적으로 연장을 하기 때문에 더 편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주변에 이제 기업체들이 우리가 뭐 고덕 복합단지라든가 뭐 강동 첨단 업무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뭐 자동차 부품단지, 뭐 IT 에코라든지 이렇게 크나큰 일자리가 주변에 쭉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동북권의 그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8,000명 이렇게 뭐 인구수가 저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만큼 이 주변이 일자리가 많아져서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존에 이제 개발이 이쪽에 3만 세대 뭐 민영 아파트도 들어오지만 일자리가 뭐 요 그 보금자리 주택도 들어오고 요 강일 지역이 뭐 강일 지역 요 옆에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주거단지가 또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성내동은 뭐 강남 3구라고 하지만 저는 뭐 강남 쪽인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만큼 성내동이 많이 발전하고 좋아지고 또 지하철이 5호선 연장되죠. 8호선 연장되죠. 9호선 연장되죠. 요 주변에 계속적으로 요 일자리, 주택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연장선이 들어와야 그만큼 출퇴근이 용이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연장이 되나. 3호선 같은 경우는 뭐 오금동까지인데 오금동에서 더 연장을 해서 하남 시청까지 그렇게 연장이 되고요. 또 그다음에 9호선 같은 경우는 참 9호선은 올림픽공원에서 보흥병원에서 이제 샘터공원까지 그래서 4차 4단계 또 미사까지도 또 5단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만큼 9호선 가까이에 있으면 빠르게 동서쪽으로 일자리 많은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죠. 그래서 9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8호선 별내선이 이제 이렇게 신도시들이 많이 있는 쪽에 바로 이게 천호동에서 요 암사역이죠. 천호 암사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 세 연장선을 다 수혜를 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성내동 일대 이제 교통망을 보면 교통이 뭐 동남로 연결 황산 초이간도로 뭐 BRT 또 신설 또 길이 연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이용하기 좋고 한남 IC라든지 상사창 IC 도로 이쪽으로 이제 서울 외곽에서 바로바로 어디든지 사통팔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이제 성남 구리간 이제 또 2022년에 벌써 착공이 됐고요. 이제 22년에 16년에 착공돼서 22년에 지금 연말에 완공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안성까지도 올 연말에 계획이 잡혀 있고 또 2024년까지 또 세종까지도 쭉. 그래서 외곽도로라든지 전철이라든지 도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곳. 왜 길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로 가치가. 그래서 이쪽은 앞으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성내동, 강남 4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좋은데 우리가 이제 쓰리룸입니다. 쓰리룸. 쓰리룸 우리가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죠. 홀로 아파트예요. 아파트를 좋아하시는데 홀로 아파트고 쓰리룸에 화장실 2개.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강남 쪽 하면 9억 5천 하면은 쓰리룸 다 10억 넘거든요. 뭐 서초라든지요. 강남구 쪽에. 근데 아직까지 9억대로 9억 5천에서 9억 5천 5백인데 전세를 활용하시면 새로운 아파트 그리고 이제 완공 시기가 10월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약금만 준비하시고 또 이사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억 5천. 나는 가을에 10월에 입주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리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입주하셔도 되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추천드리는 거는 뭐 9억 5천. 비쌉니다. 그런데 예전 2, 3년 전에 비하면 비싸죠. 근데 왜냐하면 앞으로는
토지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뭐 원자재 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서 조정이 되더라도 워낙 자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조정이 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조정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시는 게 어떨까?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뭐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솔직히 사람들도 몰려들게 될 텐데 지금 대규모의 개발 호재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 강동구 성내동 굉장히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강동구 성내동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김채영 이사님이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채영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 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